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NBA 오프시즌 첫 번째 컨텐츠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클레이 탐슨의 프리 에이전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클레이 탐슨의 코치가 이번 오프시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요. 골든 스테이트에서 드래프트 되어서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몬드 그린 이 트리오로 프랜차이즈의 거의 상징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클레이 탐슨이 이제 프리 에이전시에 들어갑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닌 다른 팀에서 뛸 수도 있는데, 지금 리그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올랜도, 필라델피아 등의 탐슨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골든 스테이트가 지난 시즌에 클레이 탐슨과 연장 계약을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금액이 맞지 않아서 클레이 탐슨이 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프리 에이전시를 테스팅하는 거죠. 지난 시즌에 탐슨이 골든 스테이트에서 벤치로 가기도 했는데요. 탐슨이 자신의 롤에도 불만이 있고, 뭔가 골든 스테이트로부터 자신이 좀 리스펙트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탐슨이 원하는 게 2년 계약이 아닌 3년, 4년 장기 계약을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게 골든 스테이트가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점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클레이 탐슨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클레이 탐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클레이 탐슨은 경기당 평균 18득점씩 하고 3점을 경기당 평균 9개씩 던지면서 3점슛 성공률이 거의 39%인 이런 선수인데, 사실 이런 스펙의 선수가 NBA에서도 흔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선수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근데 지난 시즌에 비난을 받은 이유가 골든 스테이트에 세컨 샷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스테픈 커리한테 몰리는데,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이 옵션이 결국에 이 팀의 탐슨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탐슨의 커리어와 나이에서, 그 다음에 이 큰 부상을 두 번이나 당한 이후에 지금의 커리어에서 탐슨이 이 옵션을 뛰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고, 탐슨이 결국에 한 3, 4 옵션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골든 스테이트에서 이 옵션을 지금 막 붙을 수밖에 없는 이 구단의 상황이 문제인 거고, 클레이 탐슨 자체로만 보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클레이 탐슨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클레이 탐슨을 못 잡는다면 골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오프 시즌의 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의 현재 구단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난 3년간 3번 이상의 그 텍스 레벨 위로 총 팀의 샐러리가 올라가면 리피터 텍스라고 해서 리피터 텍스 레이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스는 계속적으로 이 텍스 레벨을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리피터 텍스 레이트가 적용되고 있는 팀이고, 조 레이콥 구단주가 지난 시즌에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워리어스의 이번 오프 시즌의 제1 목표는 텍스 레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세컨 에이프론이나 이런 레벨이 아닌 진짜 그 럭셔리 텍스 레벨 라인입니다. 워리어스가 이미 리피터 텍스 레이트에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구단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 레벨 밑으로 한번 내려가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워리어스는 2년 연속 내려가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막 골든 스테이트에 누가 빅스타가 가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벅스에서 야니스가 언해필 뛸 경우 골든 스테이트가 노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지미 버틀러 갈 수 있다, 이런 슈퍼스타들의 영입설이 뭐 매 시즌 그렇듯이 항상 골든 스테이트에서 돌잖아요. 근데 실제로 워리어스가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를 해서 야니스 같은 슈퍼스타급 들어오면 바로 진짜 거의 우승, 거의 1순위가 되는 그 정도 선수 레벨이 아니라면, 저는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텍스 레벨 위로 올라가서 리피터 텍스를 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골든 스테이트의 프론트의 제1 타겟은 조레이코 구단주가 얘기했듯이 2년 연속 텍스 레벨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다음 2년 동안 워리어스에 계약되어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 누구죠? 스테픈 커리잖아요. 스테픈 커리가 계약되어 있는 2년 동안 텍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무브가 사실 팀의 경쟁력을 좀 상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픈 커리라는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 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브를 가져가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황 자체가 이미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든 스테이트는 그래서 확실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이번 오프 시즌의 목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가 경쟁력 있게 로스터를 만들어줄 선수가 있고 영입할 방법이 확실하다면 아마 골든 스테이트는 텍스 레벨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조레구 구단주가 돈 쓰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아마 조레구 구단주는 돈을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옵션이 없다면 골든 스테이트는 재무적으로 안전한 텍스 레벨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오프 시즌을 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리어스 1번 목표는 텍스 리피터 밑으로 내려오고, 클레이 탐슨을 적절한 가격에 리사인하고 미니멈 레벨 익셉션, 베테랑 미니멈 등을 써서 다시 로스터를 구성해보자가 워리어스의 1번 목표입니다. 그러면 텍스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클레이 탐슨의 적정 가격, 골든 스테이트 프론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클레이 탐슨을 페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죠.
먼저 텍스 라인 밑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 폴의 샐러리가 일단 논 개런티라 크리스 폴을 내보내면서 그 샐러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크리스 폴의 샐러리를 워리어스의 장부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해 크리스 폴과 조던 폴의 트레이드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성공적인 트레이드였던 거거든요. 조던 폴의 샐러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조던 폴의 농구 실력과 뭐 선수의 성장 가능성 별개로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 조던 폴의 거액의 장기 계약인 4년 140밀리언의 샐러리를 지불했어야 됐고, 그 계약이 지난 시즌부터 시작이라서 앞으로 3년 더 지불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그 크리스 폴을 트레이드해 옴으로써 사실상 만기 샐러리인 비보장 논 개런티 형식의 샐러리라 워리어스의 재무 유동성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에서부터 골든스테이트의 2023-24 시즌보다 2024-25 시즌이 더 좋을 거고, 이게 사실상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의 마지막 윈도우가 될 거라고 한 게 바로 이 이유죠. 크리스 폴의 샐러리 장부에서 지우고 클레이 탐슨이 연간 45밀씩 받던 샐러리를 한 20밀 선으로 만들고, 이제는 미드레벨 익셉션도 써보고 뭐 혹은 트레이드 뭐 전력 보강을 해서 스테픈 커리의 프라임의 마지막 윈도우, 마지막 연도가 될 것 같은 다음 시즌에 마지막 우승을 도전해보는 이 모든 게 이번 오프 시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프 시즌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골든스테이트 프론트 오피스가 해내야 그나마 다음 시즌에 경쟁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첫 단추가 클레이 탐슨의 연장 계약이죠. 이 연장 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 보려면 일단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여유를 만들려면 일단 크리스 폴의 샐러리를 덜어낸다고 가정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 폴의 30밀리언 샐러리를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골든스테이트의 총 샐러리가 144밀리언이 되고 럭셔리 텍스 라인까지 27밀리언이 남거든요. 골든스테이트에서 클레이 탐슨한테 2년 46밀리언 달러를 연봉을 지난 시즌에 제시했다고 하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거절했고 이번 시즌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클레이 탐슨은 2년 46밀리언보다 액수도 더 크고 계약 기간도 2년이 아닌 3년 이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샐러리표 보면요, 크리스 폴을 덜어내면 27밀리언이 남으니까 그냥 탐슨 27밀리언 주고 사인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로스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저 남은 로스터가 다 비어 있잖아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14명을 채우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올해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52번째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고 이 드래프트 픽을 아마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뽑을 신인 샐러리인 1밀리언짜리 샐러리 하나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로스터는 베테랑 미니멈 사인을 넣는다 치면 총 샐러리가 한 151밀리언이 되고 럭셔리 텍스 라인까지 한 19밀리언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탐슨이 워리어스에 사인을 안 했을 때의 최소 14명 로스터고, 클레이 탐슨을 사인한다고 하면 베테랑 미니멈 샐러리 하나 빼면 그 자리에 탐슨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베테랑 미니멈 샐러리 하나 빼면 21.9밀리언이 조금 넘는 금액이 텍스 레벨 밑에서 남을 수 있죠. 클레이 탐슨이 이전에 골든스테이트에 2년 46밀, 즉 연간 23밀 정도의 샐러리를 거절했고, 올랜도나 필라델피아가 탐슨한테 연간 25밀리언 선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저는 같은 금액이라면 클레이는 아마 골든스테이트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최소한 25밀리언, 26밀리언 정도 클레이 탐슨한테 맞춰줘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클레이 탐슨이 워리어스에 남는다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클레이 탐슨은 18밀리언 정도 선으로 잡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시즌 말고 그 다음 연도에 시작하는 시즌을 보시면은 쿠민가의 연장 계약이 다가오거든요. 모세스 무디도 워리어스가 계속 디벨롭할 생각이 있으면 무디의 연장 계약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이들의 연봉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한테 많은 금액을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쿠민가가 적게 잡았을 때 내년에 22밀리언 정도의 연봉으로 시작하는 연장 계약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시즌도 이미 샐러리가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져요. 일단 스쿠민가는 그래서 22밀리언 샐러리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의 연장 계약을 적절한 가격에서 하는 게 워리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쿠민가는 추정 금액으로 사인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냅두고, 그러면 클레이 탐슨한테 쓸 수 있는 금액이 현재 21밀리언 정도인데 어디서 돈을 더 끌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루니의 계약이 눈에 띄죠. 루니의 계약이 부분 보장인데 올해 보장된 부분이 저 8밀리언 중에 3밀리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루니의 계약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루니를 일단 웨이브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방출을 한 다음에 프리에이전트가 된 루니를 미니멈 계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장을 했던 3밀리언에 더해서 미니멈 계약인 2밀리언 정도를 더하면 약 5밀리언짜리 계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루니의 8밀리언 계약이 3밀리언 줄어든 5밀리언 계약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또 리스크가 따르죠.
루니를 웨이브하는 순간 루니는 프리 에이전트가 되잖아요. 루니 입장에서는 미니멈보다 더 돈을 더 줄 수 있는 팀이 있고 그런 오퍼가 들어오면은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루니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또 금액 말고도 루니가 다음 시즌에 이미 센터 로테이션에서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그다음에 뭐 드레이몬드 그린도 센터로 나온 라인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리어스가 드래프트에서 빅맨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빅맨을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루니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센터 라인업, 센터 로테이션 중에서 상당히 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루니 입장에서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미니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골든 스테이트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팀이 있고 루니 입장에서 출전 시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루니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지금 피닉스입니다. 피닉스가 루니가 만약에 프리에이전트가 된다면 미니멈으로 사인할 선수 리스트 중 하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루니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죠. 피닉스는 루니가 가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루니가 출전 시간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스크가 있고요. 루니가 골든 스테이트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유들로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루니한테 미니멈 이상을 제시할 팀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같은 미니멈이면 루니가 골든 스테이트에 남는다는 가정하에 루니의 샐러리를 5밀리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25밀리언 정도가 남게 되는데 2년 50밀리언 정도로 클레이 탐슨한테 제시하고 이 정도로 사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클레이 탐슨을 사인하면서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 텍스 라인을 넘게 돈을 쓰되 퍼스트 에이프론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퍼스트 에이프론 밑으로만 가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7밀리언 정도를 좀 더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퍼스트 에이프론 미치면은 논 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다음 시즌에 12.9밀리언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익셉션이에요. 그러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탐슨을 사인하기 전에 퍼스트 에이프론 밑까지 총 33밀리언 정도의 샐러리가 비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논 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풀로 쓸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탐슨을 한 20밀리언 선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풀 논 텍스 페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인 12.8밀리언을 다 써서 선수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8밀리언짜리 선수면은 꽤 괜찮은 뭐 예를 들면 벤치에서 나온 식스맨이라던가 아니면 꽤 중요한 로테이션 플레이어를 한 명 데려올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면 어쨌든 텍스 레벨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리피터 텍스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제1 목표랑은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탐슨이 조금 더 샐러리 깎아주고 그다음에 그 깎은 걸로 논 텍스페이어 미드레벨 익스션 선수를 한 명 데려왔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좋고 핏이 잘 맞고 이 선수가 왔을 때 우승 경쟁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아마 골든 스테이트가 하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탐슨이 사인을 안 한다. 올랜도 매직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팀으로 간다. 예를 들면 뭐 30밀리언 이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른 팀에서 오버페이해서 데려갔다라고 했을 때 경우 이제 골든 스테이트는 플랜 B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 또 중요해지는 게 크리스 폴의 샐러리죠. 클레이 탐슨이 그냥 나가버리면 클레이 탐슨만큼의 샐러리를 또 골든 스테이트가 갖고 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크리스 폴의 샐러리를 이용해서 크리스 폴을 트레이드로 다른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크리스 폴의 뭐 예를 들면 무디나 캐리 페이튼, 무니 뭐 혹은 트레이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포뎀스키나 쿠민가가 포함되고 여기에 이제 드래프트 SR까지 추가해가지고 트레이드로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크리스 폴의 비보장 계약이죠. 원칙상으로는 크리스 폴은 샐러리가 현재 없는 거예요. 이번 지금 오프 시즌 들어가면서.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크리스 폴의 샐러리를 보장을 해줘야 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런티를 해주는 보장을 해주는 날짜의 데드라인이 크리스 폴의 계약상 6월 28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지금 저희가 보는 이유가 클레이 탐슨이 프리에이전시에서 다른 팀으로 갈 때를 상정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리에이전트들이 팀들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6월 30일 오후 6시부터고요. 협상 말고 실제 사인이 가능한 시간이 7월 6일 오후 12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계약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데드라인이 6월 28일에는 클레이 탐슨이 다른 팀으로 갈지 말지를 모르는 시점이에요.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올 시즌부터 룰이 바뀌어서 파이널이 끝난 그 시점부터 각 팀들이 자신의 팀에 소속된 프리에이전트 선수들과는 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파스칼 시아캄, 인디애나와 연장 계약한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리스 맥시도 아마 필라델피아와 이렇게 연장 계약 소식이 나오겠죠. 오지 아누노비는 어제 보니까 뉴욕에서 제시한 금액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클리퍼스의 폴 조지도 지금 계속해서 클리퍼스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아직 협상 소식은 안 나왔고 클레이 탐슨도 마찬가지예요. 골든 스테이트와 협상 가능한 시점이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6월 28일까지 골든 스테이트가 탐슨과의 협상이 잘 안 돼서 탐슨이 다른 팀에 갈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때는 미리 크리스 폴의 계약을 6월 28일에 보장해 줘도 되지만 탐슨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할지 말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때는 크리스 폴과 계약을 다시 협상을 해서 보장 데드라인을 한 7월 8일, 7월 6일 이후로 변경을 한 뒤 그다음에 탐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크리스 폴의 향방을 결정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렵죠. 크리스 폴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뭐 30밀리언 받는 선수가 아닐 수는 있어도 그래도 최대한 더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꽤 괜찮은 선수고요. 그래서 어디 다른 팀에서 미드레벨 익셉션을 줄 수도 있는 팀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프리에이전트 첫날에 빅스타 사이닝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밑에 레벨에 뭐 예를 들면 선수를 사인하고 미드레벨 익셉션 사인하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정도에 이미 팀들의 큰 샐러리 덩어리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폴 입장에서는 프리 에이전트 첫날에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크리스 폴도 꽤 큰 오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 폴이 골든 스테이트의 보장 데드라인을 연장을 해줘서 7월 6일 이후로 연장을 해주면 프리 에이전시 시작할 때 프리 에이전트가 아닌 골든 스테이트 소속이기 때문에 뒤늦게 프리 에이전시에 들어갔다가 남는데 애매한 베테랑 미니멈 받는 데밖에 없어가지고 미니멈 받고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폴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갖는 게 좋지 않아서 이 데드라인을 연장해 줄지가 의문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 폴이 이거를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골든 스테이트의 프런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클레이 탐슨 관련해서 지금 현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위긴스 트레이드나 여러 가지 무브가 옵션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오프 시즌이 골든 스테이트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지난 시즌과는 다른 오프 시즌인데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전력 보강을 해가지고 윈나우 하자. 그다음에 돈을 많이 써도 되니까 전력 보강을 하자. 우리는 이기는 게 목표다라는 정확한 팀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오프 시즌은 전력 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래 자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텍스 레벨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 아이덴티티부터 이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잘 가려면 골든 스테이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오프 시즌에 히트해야 될 마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히트를 해야 성공적인 오프 시즌을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나 뭐 마이크 덜리비 주니어 골든 스테이트 제너럴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최근 몇 시즌 중 가장 중요한 오프 시즌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오프 시즌 재밌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업데이트 있으면 저희가 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또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